경기도 김포시에는 애기봉이라는 특별한 산이 있습니다. 애기라는 명칭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알려진 것은 없지만 이 산은 6.25 전쟁 당시 남한과 북한군이 전투를 벌였던 격전지 중 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전사자들을 기리는 기념비와 전시관, 정원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북한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장소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산 전망대에서는 망원경으로 북한의 선전마을과 송악산 등을 조망할 수 있어 관광객과 실향민들이 많이 찾는 명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993년에는 실향민들을 위한 망배단이 세워졌고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될 때는 종종 대북방송의 거점으로 사용되기도 했죠. 그러니까 애기봉은 북한과 맞닿아 있어 긴장감이 감도는 동시에 평화와 그리움이 공존하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하지만 애기봉은 민간인 출입 통제구역으로 방문하려면 사전 신청과 신분증이 있어야 하는데 최근 애기봉에는 외신들이 주목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본주의의 대표격인 미국의 스타벅스가 매장을 오픈했기 때문인데요. 강 하나를 사이에 둔 남북 간 거리는 불과 1.4km입니다. 매장은 북한 방향으로 넓은 창문을 배치해 자연스럽게 북한의 풍경을 조망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내부에는 평화와 화합을 주제로 한 인테리어 요소와 애기봉의 역사와 의미를 소개하는 안내 패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외신에서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AP통신은 고객들이 음료를 마시며 북한의 산간마을을 조망할 수 있다고 보도했고 CNN은 이곳을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나라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장소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은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이어진 한국전쟁에 대해 종전협상을 아직 맺지 않고 있어 사실상 전쟁 중이라는 점도 빼놓지 않았죠. 북한을 두고 흔히 은둔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둔의 왕국을 멀리서나마 볼 수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흥미로운 요소인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볼 수 있다면 북한 주민들도 우리를 볼 수 있을 텐데 그들은 강 건너 스타벅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를 속이려고 거짓말로 만든 건물이야라며 무시할까요? 아니면 몰래 보던 드라마와 똑같다라는 생각을 할까요? 이미 한류를 통해 북한 주민들도 남한 주민들의 삶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후자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는 한류 때문에 처형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코로나19는 세상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한번 변한 세상은 다시 원상태로 회귀하지 않기 마련이라 그 여파는 아직도 우리 생활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도 거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류 현상의 전 세계화. 팬데믹으로 인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며 넷플릭스 등 OTT 플랫폼을 통한 한류 콘텐츠의 접근성이 높아지자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기생충, 오징어 게임 등 작품들은 세계적인 히트를 기록하며 한류의 위상을 높였고 K-팝은 온라인 공연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팬들과의 연결을 유지하며 더욱 강력한 글로벌 팬덤을 형성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류가 단순한 문화 콘텐츠를 넘어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데 은둔의 왕국 북한도 예외는 아닙니다. 실제 2019년 자유아시아방송에 소개된 한 탈북민은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제품을 사용하면서 한국에 대한 동경심이 생겼다. 드라마 속 인물들의 옷차림과 말투를 통해 자유를 느꼈으며 이는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은 마음으로 이어졌다며 탈북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죠. 북한의 한류가 퍼지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 1992년 한중수교가 체결된 후 북한을 오가는 중국인 보따리상들은 불법으로 한국 콘텐츠들을 복사해 북한 주민들에게 은밀하게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 이후로 비공식적으로 장마당이라는 시장경제가 시작됐는데 자연스럽게 외부 물품에 대한 접근이 확대됐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라마, 영화 등 한국 콘텐츠도 북한으로 유입됐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그간 가난하고 못 산다고만 생각했던 남한이 꽤 현대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자신들의 현실과는 대조되는 자유롭고 활기찬 모습은 그간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랑비에 속옷 젖듯 스며든 한류는 점차 탈북의 주요 동기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작년 5월 3세와 5세 아이를 포함한 9명의 북한 주민이 NLL을 통해 탈북했는데 국정원 조사관들에게 남조선에서는 정말 일을 할 만큼 돈을 벌 수 있느냐, 진짜 자유롭게 살 수 있느냐 등등을 질문하면서 남한 방송을 몰래 보며 대한민국 사회를 동경해 탈북을 결심했다고 밝히기도 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북한에서도 이를 정권 붕괴의 시그널로 보고 법령을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은 K-팝으로 대표되는 한국 문화는 북한 젊은이들의 복장, 헤어스타일, 말, 행동을 타락시키는 악성 암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내버려두면 북한이 축축하게 젖은 벽처럼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2020년 12월 한류 콘텐츠를 유포할 경우 최고 사형, 시청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징역 15년에 처한다는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제정해 외부 문물이 북한으로 유입되는 것에 강력한 제동을 걸었고, 이듬해 9월에는 청년교양보장법, 그리고 작년 1월 최고인민회의 제8차 회의에서는 남한말을 비롯한 외국식 말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평양문화보호법까지 채택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남한 드라마나 영화에 나온 남한식 말투를 따라하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장마당 세대를 중심으로 남한 말투를 사용하는 사례가 잦아 북한 젊은이들의 사상이 느슨해지는 것을 막고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코로나 이후 공개 처형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작년 10월 일본의 도쿄신문은 북한에서 코로나 종식을 선언한 이후 공개 처형이 대폭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매년 약 10여 명이 공개 처형됐지만 2023년 한 해에만 100건이 넘는 공개 처형이 있었다고 하죠.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러한 처형은 주로 전시물자인 의약품 불법 유출 또는 국가가 관리하는 소 2,000마리를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가 포함됐지만 상당수가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어긴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한 10대 청년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봤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 당하기도 했죠. 공포심을 조성해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인데 처형 장면을 강제로 관람한 주민 중에는 실신하거나 불면증 또는 실어증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남한 드라마를 시청했다는 불법 행위를 자수하면 용서한다는 캠페인을 진행해 10,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자수했다고 하는데요. 자수한 인원만 10,000명이니 처형이 두려워 자수하지 않은 숫자는 감히 파악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남한 문화는 스멀스멀 북한 젊은이들에게 침투해 북한 정권을 조금씩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탈북 역시 상당히 힘들어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국내 한 언론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위성이 국경에 주둔하고 있는 국경경비대 지휘관들에게 국경 경계태세를 그 어느 때보다 강화하라며 특별 지시문을 하달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경경비대가 뒷돈을 받고 몰래 탈북을 돕는 등 비정상적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특별 소조를 파견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런 조치로 인해 북한에서 탈북민의 수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코로나 직후 2020년에는 229명, 2021년에는 63명, 2022년에는 67명으로 감소했으며 2023년 상반기에는 50명에 그쳤습니다. 국경 경비 강화로 인해 탈북 비용도 급등했는데요. 과거에는 1인당 약 3,400만 원이었던 탈북 비용이 지금은 1,300만 원 이상으로 상승했다고 하죠. 전문가들은 북한의 국경 경비 강화와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조치로 인해 탈북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탈북을 막고 보고 싶은 것을 보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북한 주민들의 인식의 변화를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비밀리에 유입되는 한류 콘텐츠는 오히려 북한 주민들, 특히 젊은 세대에게 한국 문화를 동경하게 만들고 의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한류 콘텐츠를 접한 경험이 북한 주민들의 지도자에 대한 인식 변화, 자본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이를 통제하는 김정은에 대한 불만이 높아져 탈북을 결심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얼마 전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한 평양 출신 탈북민은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처형이 이루어지는 북한의 현실을 언급하며 현재 북한 젊은 세대에게 김정은 정권에 대한 충성심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포함한 젊은 세대가 당국의 명령에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는다며 북한 사회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북한에서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는 그의 발언은 한류 콘텐츠가 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가 평양 출신, 즉 특권증이었다는 점입니다. 가난해서 탈북한 것이 아니라 체제에 불만을 느끼고 자유를 찾아 탈북했다는 것이죠. 그는 한국 영화 등을 몰래 시청한 북한 젊은이들이 공개 처형됐다는 소식에 북한 사람들은 고된 삶을 견디게 해주는 한국 드라마를 포기할 수 없었다라며 지금 북한 정권에 유지되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달라진 북한의 모습이 언론에 노출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 조선중앙통신은 평양시 강동군에 새로 문을 연 송가 고급중학교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의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 수 있게 모든 조건과 환경이 극진히 갖추어진 학교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뭔가 이상한 점이 포착됐습니다. 교실 천장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됐으니까요. 일반 교실을 넘어 과학실, 음악실까지 빠진 곳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 스팀슨 센터는 감시 카메라가 북한에서 보안 강화와 절도 방지 수단으로서 확산하고 있고 평양의 각급 학교들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주요 도시들에서도 눈에 띈다고 말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북한은 완전한 감시국가다. 이제 첨단 기술이 이 압도적인 수준의 강압, 통제, 감시, 처벌과 결합하고 있다며 이러한 첨단 기술 감시와 교실 내 감시 카메라 사용은 젊은이들이 외국 문화, 특히 남한의 문화 유행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북한 정권의 두려움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자랑이라고 보여준 영상 속 CCTV가 해외 전문가들의 눈에는 그저 한류 감시용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해당 소식을 전한 자유아시아 방송은 앞으로도 북한 내 거의 모든 학교에서 감시 카메라가 상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는데요. 김포 애기봉에 만들어진 스타벅스, 창문으로 북한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의 여유를 보며 북한 군인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적어도 체제를 자랑하기 위해 남한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아닐 겁니다. 이제 그들도 그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북한의 한류 콘텐츠 단속과 감시 강화는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억제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류의 영향은 계속 확산 중이며 이는 북한 사회에 작은 균열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권의 감시와 억압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북한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